예, 연합뉴스에 보면 좀 흥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계엄군이 무장을 했지만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그래서 큰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는 기사인데요. 좌파들은 준비가 안 된 채 급하게 출동하느라고 그랬다는 것인데 우리 군을 뭘로 아는 겁니까? 이 육군 대장 출신이라는 자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난 참 정말. 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서 즉시가 아닙니다. 1시간 정도 후에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국회 보좌진들과 곳곳에서 몸싸움을 벌였지만 우려와는 달리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는 겁니다. 뭐 국회 보좌진들이라고 뭐 몸으로 막지 못하는 건 아니나 이게 공수특전단입니다. 싸움할 줄 몰라서 그 보좌관 몇 명들한테 밀립니까? 비상계엄 선포 국회에 진입한 우리 군은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 707 특수임무단, 제1공수특전여단, 그리고 수방사 소속의 군사경찰 특임대 등입니다. 다들 전투무술로 무장된 뭐 일종의 살인병기와 같은 그런 훈련된 특수전 용사들이죠. 그런데 계엄군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가결을 막기 위해 투입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실제로 이 계엄군은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않았어요. 본회의에 출석하는 국회의원들을 막지도 않았어요. 자, 군이 작전에 투입됐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대충 움직입니까? 다 지시가 있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시가 내려갔어요. 국회의원들 막지 마라. 본회의장 진입해서 가결하는 거 물리력으로 막지 마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 수많은 민간인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을 다치게 하지 마라. 이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 겁니다. 자, 이것은 그 종북 주사파들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 마구 흔들었던 그 계엄 문건이 있잖아요. 기무사에서 만들었다 그러면서 결국 그걸 빌미로 그걸 핑계 삼아 기무사를 해편해 버렸죠. 억울하게 그때 옷 벗은 기무사 사령 간부들이 많고 그 과정에서 이재수 사령관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만들어진 이 기무사 계엄 문건에 등장하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때의 조치 사항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정적수 미달 유도를 적시했습니다. 만약에 이 교본대로 움직였다면 국회에 진입한 특수부대가 저렇게 움직였겠어요? 지시가 국회의원 체포하지 마라. 계엄 해제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할 경우에 그거 저지하지 마라. 이런 지시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 겁니다. 제가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전 과정 6시간에 걸친 이 전 과정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획된 상황이었다. 제가 이렇게 낮 2시 긴급 생방송에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는 이 연합뉴스 기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연합뉴스 기사가 지금 그 적정선을 지키는 치밀한 계획으로 또 그것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실전 속에서 다친 사람 하나 없이 작전을 끝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서둘러 준비 없이 투입하는 바람에 우왕좌왕해서 이걸 못했다?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약 280여 명인데 기무사 계엄 문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계엄군은 기계와 육개사단. 그러니까 이 진짜 계엄을 할 요량이었으면 그래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에 따라서 행동했다면 탱크부터
곳곳에 국회 정문 앞에 딱 배치되고 시작했을 거예요. 기갑 2개 여단, 특전사 6개 여단이 맞는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 동원된 진입한 병력은 모두 합쳐서 280. 그것도 민간인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헬기로 서너 차례에 걸쳐서 국회에 진입을 했어요. 국회 헬기 띄우는데 아무 때나 뜹니까? 그냥 콜택시 부르듯이 전화하면 헬기가 와요? 다 사전에 비행 계획들을 수립하고 보고받고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계엄군 중에는 탄창이 장착된 총기를 소지한 병력도 있지만 탄창 자체가 제거된 총기를 소지한 병력도 있었고, 탄창을 장착한 총기에 이 탄창이 비어 있었는지 아니면 총알이 차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실무장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단행돼 실패했다? 무슨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특히 좌파들이 이렇게 지금 공격하면서 실패한 계엄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데, 그야말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얘기입니다. 특전사가 키우는 개가 웃고 있어요 지금. 네. 충암사단이니 뭐니가 이번 계엄을 계획하고 밀어붙였다고 하던데, 충암사단의 장성들이 그래 하자고 하면 이걸 못해요? 아이고 참 정말. 707 특수임무단, 707 특수임무단이요. 12월 3일 오전에 이미 비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 준비 없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는 바람에 허겁지겁 밥 먹다 말고 뛰어나와 갖고서 투입되는 바람에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12월 3일 오전에 비행계획서는 왜 제출합니까? 어떻게 제출합니까? 당일 저녁 10시 10분, 10시 30분이죠. 12월 3일 10시, 저녁 10시 30분에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오전부터 이미 비행계획서가 제출돼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했냐? 바로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 시민들 다치게 하지 마라. 그리고 국회의원 본회의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막지 마라.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표결하는 걸 방해하지 마라. 이 지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280명의 특수임무단이 그 지침대로 행동을 했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대통령이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바로 철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충돌도 없이 사상자도 없이 이 6시간의 이 계엄 사태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죠. 취재를 하려면 왜 이렇게 됐냐를 취재해야죠. 어떤 언론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왜? 결론 정해놓고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뭔가 윤석열을 악마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상황은 악마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아, 준비가 없이 허거덩지덩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구나. 대한민국 국군 그 정도로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상당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SNS에 많이 지금 보고 있는 글인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SNS에 있는 글 그대로 표현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괜히 말 돌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그럼 시작한다. 해놓고, 나처럼 평범한 변호사조차 계엄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했던 생각이, 지금 국회 의석 분포를 볼 때 계엄 해제 요구 정족수가 충분히 될 텐데 왜 했을까? 였어. 하물며 그런 간단한 이치를 윤석열이 몰랐을까? 단언컨대
윤석열은 처음부터 진짜 계엄을 할 생각이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얼른 그 요구를 받아들였던 거겠지. 그럼 윤석열은 왜 그런 쇼를 했을까? 추정컨대 윤석열은 판을 흔들고 싶었던 것 같아. 지금 윤석열 정부는 총선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대통령의 개인기로나 만회가 가능한 외교, 국방, 방산, 원전 수출 같은 분야를 제외하면 사실상 완전히 마비된 상태야. 행정부조차 고위 공무원들 중에 친민주 성향 공무원들은 노골적으로 태업을 하고 있고, 친민주 성향이 아닌 나머지 무리들조차 이리저리 눈치만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와 다를 게 없어. 거기에 정치판은 벌써 몇 년째 민생은 뒤로 하고 김건희 허수아비 때리기만 하느라 정체된 상태고, 그래서 윤석열은 게임쇼를 통해서 이재명의 재판 방해와 김건희 관련 이슈에 매몰된 기존 구도를 타파하고 정치 구조를 윤석열 대 반국가 세력으로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해를 돕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재명이 자꾸 재판을 지연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죄 없는 김건희를 물고 늘어지는 상황에서 그걸 비판해야 하는 국민과 언론의 수준조차 한심해서 거기에 놀아나고 있을 때 이걸 타파할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바로 윤석열 자신이 미끼가 되는 거야. 그동안 대선에 불복하는 민주당, 그 지지자들, 즉 반국가 세력이 계속해서 죄 없는 김건희를 물고 늘어졌던 건 김건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윤석열을 탄핵하고 싶어도 도무지 빌미가 없었기 때문이야. 근데 이제 아주 그럴듯한 명분이 생겼어. 마침내 민주당은 그토록 바라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된 거지. 하지만 이건 독이 든 성배와 같아. 왜냐하면 탄핵안이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다 해도, 그래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헌재에서 기각될 게 뻔하거든. 이번에 윤석열은 법과 절차에 따라 법리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행동을 했어. 대통령의 권한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바로 계엄을 해제했어. 아니, 이런 상황에서는 탄핵안이 발의된다 해도 헌재는 도저히 탄핵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 그렇게 탄핵이 무의로 돌아가면 민주당은 더 이상 탄핵을 정치화두로 삼을 동력을 잃게 될 테고, 새삼 다시 김건희 관련 이슈로 분위기를 몰고 갈 수도 없을 거야. 당연히 이재명의 재판방에는 명분을 잃게 되겠지. 반면에 윤석열은 어차피 더 잃을 인기도 없는 상태에서 탄핵이라는 이슈를 통해 지지층을 규합하는 효과, 김건희 이슈를 소거하고 검사 및 여러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소거하는 등의 성과를 얻게 될 거야. 물론 윤석열의 정치적 도박이 과연 성공으로 끝날지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민주당의 방해로 모든 게 지지부진한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괜히 계엄 선포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거다. 대체 무슨 피해가 있었는데? 선을 넘은 거다. 아니, 어차피 이대로는 가망이 없었어. 왜 이재명을 기사회생시켜주냐?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실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묵묵히. 여기까지입니다. 윤석열 자신이 미끼가 된 거야. 육참골단이라는 말을 가끔씩 쓰는데,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육참골단. 내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부러뜨리는 이런 육참골단의 각오가 없으면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윤석열 스스로 살을 베어내주고 상대의 뼈를 부러뜨리는 이 육참골단의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스스로 미끼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해석입니다. 또 어차피 잃을 것 없는 윤석열. 그런데 지지층 규합하는 효과 확실히 있잖아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입증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이슈 없어졌어요. 갑자기. 또 감사원장 탄핵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탄핵 다 지금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들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큰 이슈가 다 모든 걸 덮어버렸어요. 미끼가 제대로 통한 거죠. 저것들이 미끼를 제대로 문 거지 지금.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느냐 하면, 아니 왜 나를 탄핵하려면 나를 탄핵해라. 왜 내 아내를 계속 그렇게 들들 볶고 괴롭히냐. 내 부하들을 왜 자꾸 찝적대고 괴롭히냐. 나를 직접 탄핵해라. 이렇게 나선 겁니다. 예, 어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엄이 워낙 극비리에 준비됐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도 일부 국무위원도 계엄이 안건이 될 줄 모르고 긴급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가 계엄이 안건이라는 것을 알고 상당히 강하게 안 됩니다 하고 반대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다 책임진다 하고 결단을 내리고 탄핵 선포를 계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때부터 이 계엄 선포로 인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탄핵을 하려면 날 탄핵해라. 내 아내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내 부하들 더 이상 집적되지 마라.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이하고 한덕수를 만났습니다. 추경호도 같이 만났어요. 대통령실에서.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 폭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한다고 초유의 이 탄핵판을 벌이고 예산안도 순감액하는 이런 무도한 짓을 저지르자,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무기력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 답답한 사정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가장 자극적인 방법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선택했다. 다만 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논의하지 않은 것은 결국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의 문제로 돌아올 텐데, 그때 다른 사람들이 사전에 같이 상의한 것이 알려지면 그 사람도 책임지게 되니까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혼자 덮어쓰겠다고 한 것이다. 저는 이 채널A가 보도한 이 대통령의 대통령이 말했다고 하는 이 전언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에서 담화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괴물과 같이 돼버린, 범죄자 소굴이 돼버린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농단과 국정마비를 강력하게 비판했고, 또 하나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의 척결은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범죄자 소굴이 된 이 괴물 같은 국회, 이것은 비상계엄 선포로 바로 중단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어제 실제로 포고령 1호가 국회 중단 아닙니까? 국회는 통제할 수 있다.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그래서 죄를 짓고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저자들을 계엄령의 포고령에 의해서 사법 처리하겠다 는 의도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동시에 더 나가서 지금 민생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전 세계가 다 어려운데 그나마 낫다고 하는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2%, 1%대 성장률을 지금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럴 때 진짜 어려운 건 서민들인데
그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국가가 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기업이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이라든지 또는 접대 상한비를 좀 없애거나 올리는 문제. 업무 추진비를 좀, 기업의 업무 추진비를 좀 아예 한계를 없애는 문제. 어쨌든 돈을 좀 쓰게 하려고. 연말연시 미국 같은 데서 다 하고 있는 연말연시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과감하게 해줘서 연말연시 내수진작을 하는 문제 하는 등등을 하고 싶어도 전부 다 이게 입법 사안이 돼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좋은 일 절대 안 시키겠다고 다 무너뜨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국회를 정지시키고 이런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고 하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엄군이 국회만 진입한 거예요. 윤석열이 스스로 미끼가 됐다. 그리고 저 정북 주사파들이 또 한동훈이, 오세훈이 같은 기회주의자들까지 윤석열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물었다. 이것이 이번 6시간 이른바 비상계엄 사태의 숨은 진실이다.